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역 강독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역 권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권쾌가 누에가 자라서 누에 고치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이 권쾌는 이 고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단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곤이라는 글자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는 갑골문이나 금문에는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 아마도 이 전국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글자로 보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주역이 곤쾌를 땅이라고 설명된 이후로 땅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 글자가 본래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은 이 토와 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 의미 곤인데, 토와 신 모두 곤이라는 음은 없습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 신이라는 글자의 중간에 이 곤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이 글자에서 음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는 펴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은 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글자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글자를 고치를 펴서 직무를 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곤이라는 말도 꼬다와 같이 실을 꼬아서 천을 만드는 일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이 백서주역이라고 해서 최근에 발견된 전국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주역인데, 여기에서는 이 곤쾌를 천쾌로 쓰고 있습니다. 이 천이라는 글자는 내천으로 읽습니다. 내는 내다의 뜻도 있습니다. 어떤 지형에서 산맥이 흘러내려 평지가 만들어져서 펼쳐져 있는 곳을 천이라고 해서 이천, 홍천, 뭐 대천, 순천 등등의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에는 평지가 내어진 곳, 즉 내다의 의미가 있고, 논에 모를 내는 일,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모두 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들어내다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고치를 가지고 천을 만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괴사에 보이고 있는 이 암컷말이 이롭다고 한 건 역시 이 암말은 새끼를 만들어냅니다. 이 누에고치를 가지고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은연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 원형, 이 빈마지정, 군자, 유유왕, 선미, 후득주, 우리, 서남득붕, 동북상둥, 안정길. 해석을 해보면 곤쾌는 매우 좋고 앞말이 이롭다는 점괘다. 군자가 바로 잡으러 간다면 처음에는 혼미하지만 종래에는 군주가 될 수 있어 이롭다. 서남은 돈을 얻고 동북은 돈을 잃는다. 편안하다는 점괘이니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마 지정, 여기서 이 빈마, 즉 암컷 말이 이롭다는 점괘다. 이것을 풀이하자면 좀 전에 언급을 했듯이 암컷 말은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누에 고치로 천을 만드는 것도 이와 같이 고치가 천이라는 새끼를 낳는 과정과도 같은 뜻입니다. 이 누에 고치로 천을 만드는 일은 이롭다 라는 점괘다. 이롭다는 점괘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군자 유유왕 선미 흐득주리, 여기서 이 유라는 글자는 이 바소,
이 바소의 뜻이 아닙니다. 이 소라는 글자는 주역에 4번 정도 나옵니다. 이 소라는 글자가 있는데 유라고 쓸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유라는 글자의 뜻은 고치다, 바로잡다, 고쳐서 바로잡다 라는 뜻입니다. 유자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유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주역 전체의 문장이 엉뚱한 문장이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이 군자는 바로잡고자 간다면 처음에는 혼미하지만 나중에는 군주가 될 수 있다. 즉 군자가 되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에고치를 가지고 이 실마리를 푸는 것은 그 실마리가 찾기가 쉽지 않아 처음에는 혼미하지만 이내 찾으면 고치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바로잡고자 간다면 처음에는 이 고치 실마리를 찾기가 혼미해 보이는 것과 같이 혼미해 보이지만 실마리를 찾기만 하면 고치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군주가 될 수 있다고 이 비유로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남 북붕 동북 상붕, 서남 쪽은 돈을 얻을 것이고 동북은 돈을 잃을 것이다. 이 붕이라는 글자는 주역에 돈을 말합니다. 이 주역에서 나오는 붕이라는 글자를 덫이나 친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역에서 붕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긴 합니다. 이 붕과 관련해서는 손괴와 이괴 두 군데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이 혹익지 십붕지구 불극위, 혹 십붕이나 하는 거북이 값을 더 내라고 해도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붕이라는 글자는 이 돈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역에 나오는 붕이라는 글자는 모두 이 돈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동북에서는 이 돈을 잃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동북에서 돈을 잃는지 주역이 다른 큐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은 서백창 나중에는 문왕이 됩니다. 이 문왕이 주역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 주봉기를 보면 주나라를 세운 서백창은 초기에는 숭호, 호의 모함을 받고 유리에 갇히게 됩니다. 서백창이 신하였던 이 굉효가 유신씨 미녀, 여웅이 얼룩말, 유웅이 4마리 말이 끄는 수레 9대와 다른 기이한 물건들과 함께 상나라에서 총애를 받았던 비중이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이 주왕에게 바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 또한 이 서백창 문왕은 낙서의 땅을 바치고 포락의 형벌을 폐지하도록 청원하여 상나라 주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사마천의 사기 주봉기에 나옵니다. 이런 역사적이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주역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주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입장이 있습니다. 주나라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이 주된 관점입니다. 이 처음에는 누에고치 시를 뽑아내면 그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혼미합니다. 하지만 이 실마리를 찾으면 고치 실은 감겨진 반대 방향으로 쉽게 풀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주했던 서백창은 처음에는 상나라 신하였습니다. 이때 상나라 주왕의 잘못을 간언하다가 유리라는 유배지에 갇히게 됩니다. 이 혼미함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하였던 굉의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그 후 서백은 주나라 내실을 가지고 현명한 군주가 되어 나중에 문왕이 됩니다.
이 군캐에서 갑자기 이 군자가 나오고, 이 군자는 서백창을 의미하며 그것이 누에고치 시를 풀 때 그 실마리를 찾기가 혼미하지만 이내 그 실마리를 찾으면 술술 풀려나서 실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값비싼 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누에고치가 비단이 되어가는 과정과 비슷하여 인용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곤캐에서 이 돈을 벌거나 이 돈을 잃는다는 것은 고치로 만들어진 비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백창은 많은 양의 비단을 상나라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 동북에서는 돈을 잃고 이 주나라 근방의 서남에서는 이 비단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효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육, 리상, 겸빙지, 이 흰서리를 밟으면 견고해져서 얼음에 이른다. 이것은 흰 노예고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치의 실이 하얀 서리처럼 뭉쳐지기 시작하여 얼음처럼 견고한 누에고치가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6이 직방대 불습 무불리 고들직 직이라는 뜻에는 이 펴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 모방 큰데 안입을 익힐습 없을무 안입을 이루올리 곧게 펴보면 방대해서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고치의 실을 곧게 펴보면 길이가 방대하다고 합니다. 누에고치 실이 중간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풀어질 수 있는데 고치의 길이는 방대해서 1000m에서 1500m 정도 된다고 하니 실로 방대한 길이입니다. 직방대는 이러한 모습이 누에고치 실을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습이라는 글자는 익히다, 읽다, 읽다라는 말은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이 누에가 고치가 되고 다 자라면 날개가 달린 누에 나방이 됩니다. 이 날개를 달고 나방으로 도약하지 않아도 고치 그 자체가 이롭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63 함장 가정 혹종 왕사 무성 유종 인장을 가히 품을 수 있는지 점을 쳤다면 혹 왕을 섬길 수는 있으나 그 끝은 이룰 수는 없다. 함장 가정 이 장은 글자 장으로 읽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장을 인장으로 봅니다. 인장은 도장인데 과거에는 이것을 옥새라고 합니다. 옥새를 품을 수 있나 점을 쳐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옥새와 관련해서 신라시대 때 이 미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선덕여왕이란 드라마에서 나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실을 세주라고 합니다. 옥새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이 왕이 죽으면 옥새는 대비에게 갑니다. 대비는 다음 왕이 즉위하면 옥새를 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흔적이 고스란히 조선시대에도 남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고대에는 옥새를 관장하는 직책이 따로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주역의 괴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 괴를 설명하는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치로 이 비단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직물 만드는 일은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단 만드는 일을 우리는 길쌈한다고 하여 나라에서 장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곤괴 상륙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단을 잘 만들면 나라에서 상을 받는데 혹시나 인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일할 수도 있을까 하는 점을 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정왕사, 무성유종,
혹 왕을 모신 일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끝내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만드는 일로 이 신분 상승도 가능한데 왕을 모신 일에 등용될 수는 있지만 왕비나 혹은 그와 버금가는 직책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곤캐는 설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음 편에서 나머지 효사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캐 문장 전체를 한 번 읽고 풀이를 한 후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이하의 문장들은 다음 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곤 원형 이빈마지정 군자 유유왕 선미 후득주 리 서남득붕 동북상봉 안정길 곤은 매우 좋으며 암컷말이 이롭다는 정패다. 군자가 바로 잡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혼미하고 나중에는 군주가 될 것이니 이롭다. 서남에서는 돈을 벌고 동북에서는 돈을 잃는다. 편안하다는 점으로 이롭다고 한다. 초육 리상 겸빙지 서리를 밟으면 견고한 얼음에 이르게 된다. 6이 직방대 불습 무불리 곧게 펴보면 방대하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을 수 없다. 63 함장 가정 혹종 왕사 무성유종 인장을 가히 품을 수 있는지 점을 쳤다면 혹 왕을 섬길 수는 있으나 그 끝은 이룰 수는 없다. 64 관랑 무구무예 고치 주머니를 찾아 모으는 일은 허물도 아니고 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65 황상원길 황색 치마가 가장 길하다. 노란 폐옥을 누빈 치마가 가장 길하다. 상육 용조누야 기혈현왕 들에서 누에를 가지고 길쌈하는데 폐옥을 누비듯 천 만들기를 맹세했다. 66 이영정 오랫동안 이롭다는 점괘다. 이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역 강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